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지난 봄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정치권에는 무수한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뭐 보도는 못했고 취재하다가 뭐 어그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이 보도가 첫 보도 일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철근 총장님 보시기에 사실은 요건만 있었겠냐. 또 다른 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 안에는 또 막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힘이 가장 셉니다. 그리고 취임하면서 힘이 계속 점점 떨어지는 게 대통령 5년 임기 단임제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있었던 선거가 뭐죠? 재보궐.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그 전에 재보궐선거도 있었잖아요. 2022년. 아니다. 그건 2022년이고 예. 2023년에. 3월, 그러니까 22년 네. 3월 9일 날 선거가 끝났고 네. 5월 10일 날 취임을 네. 했고 맞아요. 6월 1일 날 선거했습니다. 지방선거 있었죠. 예. 네. 그 지방선거 공천은 수천 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진짜는 그때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천심사위원장이 정진석이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이죠. 예. 예. 이게 점점 커지네. 네. 예. 그러니까 진짜는 지방선거 수천 명 과정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뭐 그건 이제 뭐 뭔가 단초가 나와야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예.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김철근 총장님 아닌가요? 그때 쫓겨났잖아요. 아니 근데 쫓겨났는데 뭐 최근에 이제 무혐의 다 됐지만은. 네, 예. 쫓겨났지만 그때는 현직이셨잖아요. 있었죠. 예. 현직이셨고 지금 공심위원장이 지금 비서실장하고 예. 있는 정진석 위원장이고 네. 당시 대표는 이준석 네, 대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잘 아시는 분들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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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네. 아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민주당 쪽에 이제 뭐 몇몇 분들은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방에서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김영선 의원의 캡처본과 관련해서 선의에서 조언할 수는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은 평소에 이준석 대표의 워딩과는 좀 결이 다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와도 사뭇 달라서 그냥 추측입니다만 뭔가 이렇게 본인이 또 당대표였고 공천에 무관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좀 재점화되거나 커지는 걸 본인도 좀 우려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 총선 때 이제 제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저희도 어느 정도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그 완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로 인해서 공천이 바뀌고 그다음에 공천이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이건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미. 근데 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괜히 그냥 살짝 건들기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득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 완결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다른 게 나오지 않는 한 별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소재로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든 어떠한 얘기들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집행이 되고 실현이 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게 없잖아 지금. 그 문자의 앞뒤 그 맥락을 못 봤기 때문에 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캡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분만
그 아마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 대목만 예, 그러면 그분만 보여졌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뭐 주변 사람들한테 공개한 건 딱 그 한 건이라는 건가요? 다른 것도 많겠죠. 사실은 실제로 오고 가는 것들은 예, 많았겠지만 예. 알려진 건 그거죠. 하나다.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이제 알려진 것은 그러면 그 캡처본 하나만 본 거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김철근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 선거 가운데 뭐 앞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또 뭐 총선이든 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도 예. 당무 개입으로 그 징역 2년을 받았죠.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예를 들어서 네. 선거에 개입하는 그다음에 예. 공천에 개입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엄청난 국정농단이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딱 떨어지는 부분이냐 이거죠. 그 증거가 나온 거냐?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예. 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어떤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정리를 해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기죄로 하면은 미실현 이익이 있어도 사기죄는 처벌하는 거예요. 그 실행행위가 있으면요. 이를테면 그러면 김영선 의원 케이스를 보면 완결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뭐 원하는 대로 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러지 못했지만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부합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어요. 본인의 지역구 왜냐하면 거기에 재도전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정치문법에 맞는 거죠. 거기가 그 국민 선택을 받긴 더 용이한 지역이었으니까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그런데 김해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하고 손을 듭니다. 실제로 총선 국면에서. 이게 그러면 완전히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런 추측도 가능한 거예요. 이분이 정치 일선에서 사실 사라졌던 분이에요. 제가 17대 국회 출입 기자였었어요. 네. 그때 제 머릿속에 있고 그 뒤로는 못 뵀던 분이에요. 맞아요. 정치권의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서 재보궐인가로 다시 화려하게 등장을 네.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이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았다는 게 기사로 이미 나왔으니까 그 요청을 수용할 지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관련했을 때 이 정부 들어서 어쨌든 그 정확한 맥락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천 특혜를 받아서 일단 나왔고 그러면 이 부탁을 마다하기도 어려운 국면이었고 실제로 본인이 손을 들고 가겠다면서 그게 그 공관위원장 측에서는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부합해요. 완전히 무관해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첫 단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개입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짙은 정황으로 수사기관은 좀 볼 여지가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막 취재하는 과정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내용을 들었는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김영선 의원이 뭔가 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뭘 좀 논의 중이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대목이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이 내용이 폭로가 됐을 때는 판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판이 뒤집어지는데 이때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보수의 판을 뒤집었다라는 책임이 개혁신당에게 갈까봐 그게 좀 두려워서 조금 제대로 스탠스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또 갇힐까봐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 그런 걸 생각할 이유가 없죠. 지금 개혁신당이 네.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임기단축 개헌이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안이 불거지면 그거는 당연히요. 당연히 문제 제기하면서 간다. 당연히.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어제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거의 막 신인규 변호사는 신나이퍼. 신인규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아직도 그 원래 신뢰관계 굉장히 좋았었는데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 아니에요? 예. 좋았었는데 사실 이제 같이 당을 그 창당하지 못하면서 신윤규 변호사는 좀 먼저 창당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네. 우리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저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창당하는 건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판단의 차이 이후로 그 상당히 그게 뭐랄까 정치를 보는 그 어떤 그런 판단의 차이일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그런 그래서 부분. 그래서 좀 신윤규 우리 변호사가 영특하고 예. 경험도 좀 많이 쌓고 있고 훌륭한 저는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너무 원칙적인 얘기로 이상적인 얘기로 하면 현실 정치를 풀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하면서 시기를 굉장히 제가 그때도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입장 차이가 그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총선이 지난 이후에는 더 독해졌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좀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돌아가려고 M&A 뭐 허은하 대표가 M&A 뭐 국민의힘 M&A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네. 그 정치를 조금 더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서 나올 때 저희는 보수의 노아의 방주의 심정으로 조각배라도 띄워서 난파됐을 때 보수의 재건을 위한 그 근거지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창당을 했고, 그다음에 그 창당 이후에 민주당에 있던 이원욱, 뭐 조홍천, 뭐 그다음에 먼저 나와 있던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까지 합류하면서 그냥 개혁적인 보수를 뛰어넘어서 상당히 중도 개혁 을 포괄하는 이런 정치 세력으로 확장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에 총만 들지 않은 내전 상태, 이 내전 상태의 정치로는 효능감이 없다.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윤한 갈등이나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이 대단히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난파된다. 저희는 잘 골라서 승선시킬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M&A는 아니네요. 아니 때가 돼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 세력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한 단서가 확실하게 입증될 만한 자료가 나오면 개혁신당이 공개하고 세게 붙는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네.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두둔해야 될 이유가, 예.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해야 될 이유가 네.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국민들을 향해서 네. 국민을 보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세력인데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뒤로 숨거나 비겁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편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왜 자꾸 그 국민의힘에서 프레임 짜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 원내대표 있지만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앞으로 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앞두고 가장 많이 할 일이, 많이 할 걸로 예상되는 게 개혁신당 우리한테로 와라, 이겁니다. 그거에 왜 우리가 응해줍니까? 응할 이유도 없고요. 자, 궁금한 게 장 M&A는 변호사님. 흡수학병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워딩을 대표께서 하셨다는 건 그냥 흘려듣기가 그냥 외부자로서도 어려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분당 이렇게 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당 정도로 그러면 개혁신당이 왜냐면 개혁신당은 지금은 소수 정당이고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그 지지율도 좀 답보 상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정말 대선 주자 꿈을 또 이준석 대표가 꾸고 있으니까 이 지금 탈선하고 이 승선해서 누락된 뭐 이렇게 이삭줍기 형식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가 탈당을 하거나 하면은 그 국면에서 이걸 우리가 흡수합병을 말 그대로 M&A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도 그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는 아무 그림 없습니다. M&A를 그냥 그 왜냐하면 자꾸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 들어와라 이렇게 흡수하겠다는 식의 취지를 얘기하니까 아 반대 무슨 소리야 먹으면 우리가 먹지 아, 그런 상황이 오면 먹히진 않아. 모를까 네. 이 취지의 얘기지 절대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지지율이 답보되고 여권이 흔들릴수록 자꾸 단일화 얘기하고 개혁신당 뭐 연대론 얘기하고 심지어는 합당 얘기까지 할 건데 네. 저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예.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말은 그렇듯하다. 원래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가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